여러분, 방금 보신 그런 영상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몰라도 괜찮습니다. 모션 그래픽을 배우고 싶은데 애프터 이펙트를 켜보지 않았어도 괜찮습니다. 이 채널은 튜토리얼만 쓱 퍼와가지고 알려드리는 그런 채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바로바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좋은 채널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제 강의를 진행할 건데요. 애프터 이펙트 한글 버전이 아니라 영문 버전으로 변경해주세요. 먼저 첫 번째, 애프터 이펙트의 파일을 불러와 볼까요? 애프터 이펙트 버전은 2023 버전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파일 불러오기 첫 번째 방법으로 좌측 패널의 빈 공간에 우클릭해서 임포트 시키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공유드린 파일을 불러오시면 되고요. 다른 하나는 이 패널에서 더블 클릭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제가 공유드린 AEP 파일을 불러오시면 되는데요. 불러오신 파일에 폴더를 열어보면 여러 항목이 있는데요. 여기 있는 것이 첫 번째로 해볼 예제 파일의 컴포지션입니다. 컴포지션이란 하나의 컷을 만드는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포토샵 일러스트의 그룹이랑 비슷한 개념이긴 하면서도 프레임이나 또 시간, 작업 영역의 사이즈도 함께 설정 가능합니다. 표시해둔 항목만 알아두셔도 충분하고요. 먼저 오늘은 예제 파일로 진행할 계획이라서 여기 있는 닫기를 눌러주세요. 컴포지션 폴더를 열면 제가 제작해둔 퍼즐 이미지가 작업 영역에 보여집니다. 이 좌측에 있는 패널은 여러분들이 작업하면서 불러온 그런 소스나 생성했던 컴포지션들이 모이는 프로젝트 패널입니다. 두 번째로 패널 세팅을 저랑 똑같이 맞춰보겠습니다. 애프터 이펙트를 처음 켜보신다면 이 세팅들이 저랑 조금 다를 건데요. 제일 좌측 하단을 보시면 버튼 4개가 있습니다. 여기서 왼쪽부터 3개를 모두 켜주세요. 버튼이 파란색으로 변하면 활성화된 겁니다. 시간이 표시된 영역에 in, out, 그리고 듀레이션 위에 마우스를 올리신 후에 마우스 우클릭, 그리고 숙여주세요. 저랑 패널 모양이 동일하게 됐는지 확인해주세요. 저희는 효율적인 작업을 위해 레이어에 있는 기능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위치한 타임라인 패널의 좌측을 보시면 레이어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일 아래의 백그라운드 레이어는 잠겨있기 때문에 클릭해도 선택할 수 없습니다. 레이어 앞에 자물쇠를 꺼주시면 배경 레이어가 움직일 수 있게 되는데요. 컨트롤 Z를 눌러서 실행 취소하시고 다시 자물쇠를 눌러주세요. 이제 자물쇠 왼쪽을 눌러보시면 점이 생기고 단독 레이어 상태가 됩니다. 단독 레이어 상태에서는 이렇게 자물쇠 앞부분에 체크가 된 레이어만 작업 영역에 보여지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도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좌상단 메뉴에서 마우스 커서 버튼을 눌러볼게요. 이게 선택 툴인데요. 작업 영역 안에서 이렇게 레이어를 선택하고 움직이거나 키웠다 줄였다 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Shift를 누르면 여러 개를 동시에 선택할 수도 있는데요. 이 선택 툴의 단축키는 V입니다. 자주 사용하니까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다음은 핸드 툴입니다. 이 핸드 툴은 작업 영역 자체를 움직이는 도구입니다. 작업 영역에 클릭하고 이렇게 드래그 하면은 이 작업 영역이 움직이게 됩니다. 저는 단축키보다는 마우스 가운데 위치한 휠 버튼을 꾹 누른 상태에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선택 툴 그리고 핸드 툴 교체를 더 빠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줌 툴인데요. 마우스 그냥 클릭은 확대, 마우스 알트 클릭은 축소입니다. 줌 툴 역시도 저는 마우스 휠을 사용하는데요. 마우스 휠을 이 작업 영역 위에서 앞뒤로 굴려보시면 이렇게 확대, 축소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회전 툴인데요. 회전시킬 레이어를 선택한 상태에서 마우스를 클릭해서 이동하면 선택된 레이어가 회전을 합니다. 단축키는 W고요. 이것도 자주 사용하니까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옵션 화살표를 눌러서 내부 트랜지션 로테이션 값을 조정하는 것과도 동일한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수치를 조정하는 거랑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고요. 여러분들은 둘 중에 더 편한 방법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심점을 바꾸는 툴인데요. 단축키는 Y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많이 자주 씁니다. 대부분 모션을 주기 전에 앵커 포인트를 정렬해둬야 작업이 편안하게 가능합니다. 앵커 포인트는 보통 툴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끌어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앵커 포인트를 중심에 두고서 W를 눌러서 회전, 그러면 이 중심을 기준으로 회전합니다.
만약 이 앵커 포인트가 모서리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Y를 눌러서 좌측 상단으로 앵커 포인트를 옮겨 볼게요. 그리고 W를 눌러서 회전하면 좌측 상단을 기준으로 회전하게 됩니다. 회전 말고도 크기나 이동도 이 앵커 포인트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앵커 포인트를 딱 모서리에 맞추기 어려울 때는 컨트롤 키를 함께 누르고 모서리 근처로 가면은 자석에 붙듯이 붙게 됩니다. 앵커 포인트를 중심으로 보내는 단축키는 컨트롤 알트 홈 키를 누르면 되는데요. 이건 좀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레이어 가장 앞에 눈을 눌러서 꺼주시면 작업 영역에서 해당 레이어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번엔 모형 툴을 써볼 건데요. 우측 하단에 있는 이 작은 삼각형이 있는 메뉴는 길게 누르면 숨겨진 메뉴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리게 될 모양의 컬러는 이 우측에 있는 휠과 토르크를 눌러서 조정하시면 됩니다. 색상은 이렇게 정해보고요. 이 모양 툴 상태에서 작업 영역에 드래그하면 도형이 그려집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고 그리면 대칭 그리기, 쉬프트 키를 누르면 비율 맞춰서 그리기가 되는데요. 만약 같이 누르고 모양을 그리면 이 비율과 대칭을 맞춰서 그릴 수 있습니다. 모양을 대강 그리면 이렇게 앵커 포인트가 이상한 데가 있어요. 컨트롤 알트 홈이나 마우스로 움직여서 항상 중앙 정렬하는 습관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레이어 좌측에 있는 이 화살표는 해당 레이어에 추가가 가능한 옵션들이 표시됩니다. 눈으로 보지만 말고 한 번씩 눌러서 이런 기능을 파악하는 것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상단에 컬러 옵션이 사라져 있습니다. 이건 모양 레이어가 선택되고 이 모양 그리기 툴이나 펜 툴이 선택된 상태에서만 표시되는 옵션입니다. 모양에 적용된 이 컬러를 제거하려면 파란색으로 된 텍스트를 클릭하시고 제일 첫 번째 옵션을 선택하면 칠했던 영역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제 모양 레이어를 지워주시고 레이어의 눈을 모두 켜주세요. 이제 선택 툴 V를 눌러서 레이어 하나를 선택해주세요. 이 상태에서 모양 그리기 툴을 클릭하시고 모양 그리기 툴은 이미지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그 위에 그리면 저희가 그려준 그 영역만 남기는 마스크를 생성하게 됩니다. 자주 쓰는 기능이니까 이것도 꼭 알아두시고 나중에 마스크를 다루는 영상으로 하나 제작해 보겠습니다. 컨트롤 Z를 눌러서 되돌려주세요. 별 모양으로도 한번 그려볼게요. 이 레이어 위에 모양을 한번 그려보세요. 별 모양대로 모양이 그려지죠? 다시 컨트롤 Z. 마스크는 펜 툴을 써도 이 기능이 동일합니다.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펜 툴로 그리면 동일하게 마스크가 생성되고요. 레이어가 없는 이 빈 공간을 선택하셔서 레이어 선택 상태를 해제해주세요. 선택된 레이어가 없죠? 이 상태에서 펜툴로 그리면 펜툴로 그린 그 모양이 생성됩니다. 애프터 이펙트에서 펜툴은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보다 조금 더 까다로운 편이니까 이것도 아까 마스크와 함께 따로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딜리트 눌러서 이 레이어는 지워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타이틀이죠. 이 상태에서 작업 영역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텍스트 입력이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이 우측 패널 중 캐릭터나 패러그래프 옵션을 조작해주시면 텍스트에 반영이 됩니다. 이렇게 타입 클릭한 영역에 텍스트를 써주시면 글자가 작성이 되고요. 다른 레이어처럼 중심점도 옮겨지고 회전이나 이동도 가능합니다. 다음 강의에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모션 그래픽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이나 좋아요, 팔로우 어떤 방법이라도 좋으니까 이 채널을 멀리 알리는데 도움이 되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